안녕하세요. 뉴로필라테스 이양미입니다. 오늘은 달리는 뉴로필라테스 5번째 날입니다. 지난번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연결해서 우리 심리적인 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브레인 안에는 보상 서킷이라고 하는 회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심리 하잖아요. 뭐 불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로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과 민첩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우리는 계속 보상심리 작용이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브레인의 구조 안에 그 회로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허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결핍된 부분이 있고 무언가 허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꼭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작용이 브레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인 허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배고픔 또는 식욕과 관련하여서 뭐 식욕이 될 수도 있고, 비슷하게는 약간 쇼핑 중독 같은 거,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숨이 차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조금 내가 식습관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 불규칙하고, 또는 어떤 때는 막 되게 많이 먹었다가 어떤 때는 되게 덜 먹었다가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불규칙한 식습관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심리적인 허기에 의한 식욕, 거짓 식욕인 거죠. 거짓 배고픔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게 먹고 싶었다거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게 먹고 싶었다거나, 실제로 저는 예전에 막 토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폭식 증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경계 단계였던 것 같고, 눈앞에 음식이 있거나 간식이 있으면 다 먹어치워야 되는, 다 먹어치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식사를 필요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씩 워크숍 같은 거를 진행하면 당이 떨어지니까 보통 5시간, 막 6시간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들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달달한 것들을 갖다 놔요. 그러면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그 간식이 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막 제가 다 까먹고, 그리고 대량으로 샀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상에서는 막 내가 초콜릿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거의 그냥 들질 않고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먹어요. 레슨이 막 연달아서 4개가 있는데 지금 첫 끼니도 못 먹었고, 이거 내가 뭔가 진짜 살려고 레슨을 해야 되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브레인의 작용에 영양분을 주는 첫 번째가 당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초콜릿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많으실 거예요. 뭐 내가 절대 끊지 못하는 과자가 됐든, 여러 가지 당과 관련된 것, 아니면 뭐 매운 것, 자극적인 것 등등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때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게, 오늘 왜 숨이 차는지 알았어요. 제가 보통은 이 난이도를 2에다가 놓고 타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이 오늘 3에다가 놓고 탔나 봐요. 이거 나쁘지 않네요. 앞으로는 저도 3에다가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아우, 힘들어. 죄송해요. 잠깐만. 너무 힘들어요. 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그래서 이 심리적인 허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제가 지난 시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내가 조금 안 좋은 감정과 상황과 여건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이름을 짓지 말고, 그러한 감정적인 소모가 있었을 때 활동량 역시 줄어들 수 있음을 그냥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 궤도에 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막 내가 의식적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도 그런 심리적인 허기로 인한 불필요한 거짓 식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비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채우셔야 돼요. 일단 비운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나에게 시간을 주고 활동성이 줄어들었는 동안에는 보통 뭘 하는가를 저를 둘러봤더니, 이렇게 힘든 상황, 내가 처해져 있는 유사한 상황과 관련된 뭐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찾아보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간혹 서점에 갔는데 막 어떤 마음을 지금 내가 전환하고 싶어서 책을 읽어보려고 갔는데 그 글자들이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읽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게 문장이 마음에 되새겨지면서 읽혀지는 게 아니고 막 다른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막 다른 잡생각이 막 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책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소모되었던 감정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했을 때,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첫 번째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비워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게 쓴 메일함 있죠? 거기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무엇이든, 그게 무엇이든. 그게 뭐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어만 쓰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적었어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혼란스럽고 책이 읽히지 않을 만큼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흔들리는가를, 얼마만큼 내가 머릿속에 지금 많은 생각이 있나, 이거를 보려고 다 썼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왜 식사 조절을 못할까? 왜 나는 체력이 좋지 못할까? 나는 왜 폐활량이 좋지 못할까? 앞으로 내가 일을 한다면 직원을 몇 명을 두고 싶을까? 나는 또 필라테스 운영을 하고 싶을까? 나는 나중에 무슨 사람이 되고 싶을까? 여러 가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들 하지만 나는 계속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모든 것들을 내게 쓴 메일함에 쫙 적어서 보내놨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적고 나니까 그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생각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 생각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경우에 저는 막 적거든요. 근데 적어두면 내가 여기다가 기록해놨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겠지 라고 하는 것들, 약간 그런 우리 컴퓨터에 휴지통 있잖아요. 휴지통 또는 메모, 언제 이렇게 막 되게 막 엑셀이라든지 워드는 진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말고 되게 가벼운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내가 딱 지울 수 있는 것들, 거기다가 일단 다 내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모두 다 적고, 그 적는다는 것 자체가 비워내는 거와 같은 효과를 저한테는 가져다 주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몇 개월을 있다가 그 내게 쓴 메일함을 다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해결되어 있는 것들, 혹은 지금은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때 힘든 시기를 잘
비워내서 잘 다른 걸로 채웠구나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때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내가 이만큼이나 해결했네 라고 하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쓴 메일함이 됐든 메모장이 됐든 아니면 그냥 내가 끄적일 수 있는 뭔가가 됐든 거기다가 한번 다 적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비워내셔야 되고, 또 비워내셔야 되는 거는, 왜 되게 성격 좋은 사람은 다이어트가 되게 어렵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누가 뭐를 먹자고 하면 그거를 막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그 술자리 또는 회식 자리에 갔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의식을 나 혼자서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고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누군가 나한테 자꾸 그런 자리를 권유하고 같이 뭔가를 먹자고 하고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늘 조절이나 자기 절제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학과의 특성상, 전공의 특성 또는 제가 근무했던 환경이 막 술자리를 되게 거부한다거나 저희가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하기가 분위기상 좀 애매한 그런 문화였고 시대였거든요. 근데 다시 제가 연차가 오래돼서 이 뉴로필라테스를 위해서 병원에 다시 재입사를 했을 때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저는 술을 안 먹어요 라고 거절하기도 하고, 물론 조직의 옛날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조직장들은 선호하진 않는 직원 유형이지만 회식을 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점점 바뀌어서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생각을 많이 존중해주는 문화가 됐더라고요. 저희 병원은 조금 보수적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워내야 될 건 나의 어떤 내가 마음먹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때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인간관계를 비워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본인의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고자 자꾸 나의 식욕을 이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저는 극단적이긴 한데 그게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서 상호 간에, 그게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서로 간에 존중을 한다면 이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이 사람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같이 술자리에서 술 먹어야 하고 뭔가 그들의 그러니까 업무 외에 다른 것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심리적인 허기를 해결하실 때에는 조금 과감한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되게 좀 부정적인,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저는 서서히 멀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최대한 내가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고, 그러면 사실은 막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없긴 한데, 간혹 가다 보면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못할까, 어쩜 이렇게 자기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서서히 멀어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번뇌, 또 좋게 말하면 번뇌 혹은 잡생각, 이런 것들과 내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중에서 내가 잘라낼 수 있는 것들, 내가 비워낼 수 있는 것들은 먼저 비워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례로 뭐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죠. 뭐 3년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현 남자친구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나의 심리적인 허기를 계속해서 깊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남자친구랑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백화점을 지나가는 예쁜 여성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저런 예쁜 여성이랑 만나고 데이트하고 연애할 수 있는 남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너랑 만난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사람이랑은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내 심리적인 허기를 비워내고 다른 새로운 좋은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비워내고 나면 너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너는 예쁘지? 너는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내 스스로를 더욱 예쁘게 가꿀 수밖에 없는 그런 자양분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양하긴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사랑도 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일단 예를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잘 비워내셨다면 이제 잘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허기가 뭐예요? 뭔가 결핍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채울 것인가. 이제 내 머릿속에 혼란과 잡생각과 그런 외부적인 요소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비워냈다면 그 다음엔 나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것들로 다시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어떤 심리적인 허기의 반대말이 뭐죠? 포만감. 심리적인 포만감을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영감을 줄 만한 음악을 듣기 또는 좋은 책을 보기 또는 근데 되게 저는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나랑 비슷했던 연령대의 이야기 30대 여성인데 되게 어려웠고 어디 몸도 아팠었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극복하고 잘 살아냈더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이런 거라더라. 이런 내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거리들을 많이 찾거나 아니면 주로 저는 운전할 때 유튜브 많이 시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나에게 영감을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허기와 반대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자극들을 그때부터 비워낸 다음부터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약간 돈 때문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작지만 그래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월세가 안 되고 어느 날은 인건비가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는 도끼의 노래를 들어요. 내가 망할 것 같아? 난 망하지 않아. 내가 망할 것 같아? 나는 내 힘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부자야. 막 이러면서 그런 노래를 듣기도 하고 그런 노래를 계속 듣다가 내가 아니야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건조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이런 감성적인 음악들을 자극하는 노래들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혼내는 것 같은 유튜브 되게 스트릭한 그런 엄격한 자기 개발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의 채널을 듣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채널을 찾아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동 중에 심리적인 허기를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허하게 있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점점점 줄여나가시면, 사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학교 복학을 해서 일주일이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각하지 않기, 1시간 일찍 오기를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거의 7시 또는 7시 반 이때쯤에 스튜디오에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업무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회원님들 레슨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오늘은 화장도 하고, 이렇게 나를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계속 쉼 없이 레슨을 하고, 점심을 못 먹고 바로 학교를 갔다가 다시 바로 지금 스튜디오로 복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끼를 오후 4시인가? 4시에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한 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가면 건강에 좋진 않지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잘 채워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주말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 심리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틈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정말 에너지가 필요에 의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먹고 나서 기분 나쁜 식사를 한 적이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몸이 지금 편하지만 되게 기분 나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통 10시에 스튜디오 마감하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 근데 씻고 편안하게 잠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뭔가 찜찜하고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같이, 이제 당시 스튜디오에 이제 강사 선생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뭐 시켜 먹을래? 엽떡 시켜 먹고, 닭발 시켜 먹고, 막 이만큼 쌓이고, 먹었으면 또 졸리잖아요. 그럼 또 그 기분이 나쁜 채로 잠이 들고, 다음날 스튜디오 가서는 회원님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막 이런, 내가 막 이상한 것 같은.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막 내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이 다 심리적인 허기 때문에 내가 비워내지 못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의 요소들로 채울 수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결핍이 있는데 쉽게 채울 수 있는 게 식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야식을 먹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배고플 때 먹어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기분 나쁜 식사를 거의 한 적이 없고, 음식의 종류나 음식의 양을 거의 스스로 의식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덥네요. 오늘 굉장히 숨 가쁘게, 이게 숨이 차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말투가, 어조가 높아지고 막 하이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하루 일과를 떠올렸을 때, 아니면 뭐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참 잘 살아냈다, 혹은 잘 버텼다, 오늘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막 대단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작은 것들로 내 시간을 잘 채워 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허기가 줄어들게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의 자존감을 낮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비워내고, 이 사람이랑 있기만 해도 내가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의 에너지가 되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고 이 사람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기운으로 전달되는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비우고 이런 사람을 채우고,
그러다 보면 막 거짓 식욕이나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고민했던 게 내가 이거 평생 할 수 있나? 이 다이어트, 이 오이 평생 먹을 수 있나? 지금도 뭐 바쁠 때는 식사를 못하니까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내가 이거 평생 먹을 수 있나? 이거 내가 질리거나 먹기 싫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샐러드를 먹는 게 나의 식단을 제한하고자 먹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먹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그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루 종일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낮에는 막 건강한 채소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뭐 이를테면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뭔가 내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느낌. 근데 집에 왔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있고 싶어. 그래서 동생을 눈을 마주쳤어. 치킨 먹을래? 보통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허기를 치킨으로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식장애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브레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심리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제 몸에 대해서 엄청 자신 있어. 막 나 완전 몸짱이야. 날씬해. 너무 예뻐. 누가 봐도 나는 날아주지. 막 이렇지 않지만 지금 현재 내 몸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심리적 허기를 채우는 식사를 일단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식습관이 그래도 그러니까 좋은 편이라는 건 내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싶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내 몸에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되기까지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고 내 심리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과체중, 정상을 넘어가는 그런 몸이 아닌 정상적인 수준에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감정 상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고 느껴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나름 터득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벌써 금요일이죠. 아니면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은데 이게 배고프지 않은데 또 막 뭐가 되게 이렇게 당기고 막 이럴 때 막 그거 음식 생각했을 때 되게 맛있겠다 이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내가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식사를 생각한 순간부터 사실은 머릿속에는 이렇게 되게 무의식에 저 이면에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감정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를 또 막 쏟아내다 보니까 어느새 29분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를 마무리 잘 하시고 아주 편안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음 편에 봬요.